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 국가직 9급 시험이 드디어 치러졌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국가직 시험이 3월이나 4월 이 무렵에 치러지는데 작년에는 4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뒤로 좀 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개월 만에 이렇게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 해설 강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랑 한번 총평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상하도로 잡았습니다. 연분구등법에 입각해서 상부터 하까지 9등급 중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난이도는 됐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 한 85점 정도면 합격 점수가 되는 것 같고 90점이면 아이고 한국사에서 한 경쟁자들에게 5점에서 10점 정도는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80을 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 난이도 문제 배분이 잘 된 게 이 중문제가 난이도 가장 많았고요. 난이도 중문제가 하문제 5개, 상문제 3문제인데 솔직히 이제 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공부를 했다선 치더라도 틀려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 중문제하고 하문제에서는 공부를 진짜 여러분 해야 될 공부를 했으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인데 물론 이 중에 실수로 한두 개는 또 틀릴 수 있죠. 사람인지라. 공부가 제대로 되었더라도 공부가 아예 안 된 친구들은 막 여기서 우수수 틀려 나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공부가 좀 제대로 된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걸 하나 정도나 빼고 다 맞았다라고 했을 때 난이도 상 문제를 다 틀리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기존에 제대로 공부해온 한국사 지식을 가지고 어려운 똥 문제, 선지 4개 중에 2개를 지을 줄 아는 능력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난이도 상 문제가 나와도 하나, 2개 정도는 꼭 맞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85점 정도가 합격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80점 정도에도 아주 못한 건 아니었다. 충분히 80점, 한국사 75점 맞고도 국어나 영어나 법과목을 잘했으면 합격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를 90이나 95점 맞았으면 대박인 시험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제 배분 보시면 적당히 잘 됐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가 8문제, 9개까지 출제되기도 합니다만 기존의 국가직에서는 평균 6개에서 7개 정도의 근현대사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8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과 현대사가 3문제로 조금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선사 한 문제 아주 좋아요. 고대 중세 보통 3.5문제씩이니까 이번에는 고대가 하나 더 가져갔다라고 칩시다. 아주 좋아요. 보통 조선이 5개 나오고 여기가 한 2문제 정도 나왔으면 완벽하게 기존에 출제된 것처럼 문제가 배분되었다라고 할 텐데 조선 문제가 하나 정도 준 대신에 근현대사로 이렇게 문제가 하나 정도 옮겨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에 치러진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찰 1차 한국사는 굉장히 좀 고난이도였고 지방직과 서울시 아주 쉬웠습니다. 소방직도 너무 쉬웠는데 최근에 보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직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 다 보기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형 문제 그냥 단순 뭐 아닌 것 고르시오 1, 2, 3, 4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기 자료가 많이 출제되면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통 한국사를 20문제를 한 11분에서 13, 4분 내에 풀고 이렇게 세이브가 된 6분을 영어 문제 푸는데 조금 투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수험생들이 많았을 텐데 문제는 자료 제시형 문제가 나오면서 쉽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되어 버리면 진짜 한국사 20문제 푸는데 18분, 19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옛날 수능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고 더군다나 이번에 국가직은 자료 제시용에 도표까지 막 시험에 출제가 되면서 이제 사진자료 문제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20년에 기본적으로 출제된 여러 문제들의 보기 자료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 그 보기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사적 비하인드 스토리나 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료를 봐도 시험장에서 사료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한국사를 가르쳤지만 저 역시 시험지에서 처음 본 낯선 자료를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2년, 3년 공부했다고 모든 사료를 다 안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용으로 보기 자료가 주어지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난이도 표시를 다 했습니다. 1번은 전 난이도를 하로 봤습니다. 가 시기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예요. 1935년 두만강가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북정성 동간진의 유적이 1935년에 발견되었다. 이렇게 연도를 알 수는 없죠. 보통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서 최초로 어느 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가 발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석기 시대에 간석기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석기 유적지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제주 고산리 유적이라고 하는데 왠지 석기, 골각기 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어느 시대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는 구석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럼 가가 구석기 시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석기 유적지 중에 한반도 최초는 줄여 쓰겠습니다. 한북, 종성, 동간진이고 남한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은 충남, 공주, 석장리고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까? 이거 한 5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한북, 종성, 동간진이라는 힌트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석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난이도를 중거의 유적지 이름만 보고 구석기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선지가 너무 쉬웠습니다. 반달돌칼 끝나서 청동기, 옥수수를 갈아서 먹었다. 여러분 갈돌과 갈판이 있어야 갈아 먹을 거 아닙니까? 갈돌, 갈판, 신석기, 영혼, 숭배, 사상. 여러분 조상 숭배, 영혼 숭배 그러면 신석기 시대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템 신앙, 영혼 숭배, 신석기. 그럼 구석기는 답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웠습니다. 사냥, 물고기 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유적지가 낯설었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는 말도 안 되죠. 구석기 유적지를 제가 다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시험에 나오는 5, 6개 정도는 입에서 아주 달달 떨어지게 제가 암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유적지가 나왔고 중요한 유적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난이도 하 문제. 이거 틀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진짜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맞고 출발해야 85, 90을 이번 난이도에서 맞았던 겁니다. 다시 다음 문제. 가인물, 신정, 원정, 산업이, 만적이. 여러분 만적이 최충원의 산호라는 걸 모르는 친구 있습니까? 내가 우리 주인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도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더냐.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신직공기 공부할 때 워낙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무슨 난이 어느 인물, 직공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 특히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라는 거 아니까 우리가 성 안에서 본 게 누구를 죽인다. 이어서 각각 자신의 주인을 죽인다. 그럼 가는 왠지 최충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읽기 능력을 좀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 지금 누가 뭐래도 만적은 아니야. 그럼 만적이 죽이려고 했던 건 자신의 주인 최충원이었겠지. 그런데 마침 아니나 다를까 선지를 봤더니 정방 설치했다. 최우죠. 설마 정방과 서방을 설치한 건 최우다. 교정도감과 도방을 설치한 건 최충원이다. 이거 구분 안 됐으면 이것도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치안유진류의 야별초 역시 최우죠. 그래서 최우 정권 때 이 야별초가 나중에 좌별초와 우별초로 쪼개지고 몽고와 항쟁 과정에서 잡혔다가 돌아온 신우군까지 합쳐서 이게 삼별초로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의방을 제거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의방, 정중부 이렇게 같이 묶잖아. 그 다음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의방과 정중부가 같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의방 이름을 먼저 썼던 이유는 뭐야?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정중부니까 정답일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만적의 난이 최충원 때 일어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리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은 1번과 2번을 체크하면 이건 진짜 할 말 없는 겁니다. 둘 다 최우인데 어쩌란 이야기야. 공부 아예 안 한 거죠. 1번이나 2번 체크하신 분들은. 근데 3번 이의방을 제거했다. 헷갈만 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의민이야. 그리고 최충원이 이의민의 부하였는데 이의민 집을 급습해서 이의민을 제거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의방 그래버리니까 헷갈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신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2번 문제를 난이도를 상으로 줄 것인가. 보기 자료가 어려운 보기 자료는 아니었지만 헷갈만 했다. 보통 이의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가 이의방이고 여기가 이의민이야. 그 다음 여러분 봉사 10조를 읽다. 이건 제가 워낙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필 첫 시가 많아. 이건 채치원, 시무, 10조. 이렇게 문제 풀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왕건, 훈요. 또 10조가 많아. 채시가 많고 십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최승로, 시무, 28조. 그 다음 또 최씨야. 최충, 충자입니다. 헌, 훈요, 봉사. 이것도 훈요입니다. 10조야. 그게 짜증나지 뭐가. 보면 최씨가 많고 그 다음 10조가 많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건 당연히 보기 자료도 잘 나오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 최충원이면 봉사 10조 사회개혁안.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꽤 되는 문제였습니다. 상과 중 사이 문제라고 아마 3번으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1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선지 1번은.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에 똥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똥 문제가 정답과 상관없으면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유몽일란 사람의 호가 어우야. 어우동할 때 그 어우가 아니야. 그 어우야담이라는 건데 이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광해군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7급에나 한 번 정도 나왔던 건데 9급에 나오기는 쉽지 않는 이번 시험 문제 특징이 조선시대 편찬물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역사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근데 여러분 완전히 똥선지가 나왔지만 내가 왜 난이도 하를 줬는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냥 막 문제죠. 이게 기본형 문제 이거 하나였습니다.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험생의 열의 9은 이거 몰랐어. 이거 알았다. 만약에 이거 알고 내가 한국사 70점 맞았다 그러면 진짜 한국사 병신같이 공부한 거지. 시험에 안 나온 내용을 먼저 공부한 거지. 이거 몰라도 문제가 풀려야 돼요. 요서로 불리는 백과사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과사전 이수강의 지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천장관전서,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용조 때 동국문헌 비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다 언제야? 조선 후기잖아. 그러니까 그거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무슨 백과사전의 논리 편찬돼요? 아니잖아. 얘는 지금 아예 잘 몰라. 어우야담을 잘 모른다니까. 선생 열의 9은 몰랐어요. 쫄지 마세요. 동문선이 편찬돼요. 끝났잖아. 여러분 서거정, 성종 때 동 제가 성종업적 이야기할 때 두 문자 사용하죠. 제가 어지간하면 두 문자 싫어합니다만 그래서 성종 때 서거정과 함께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동문선 우리 글들 다 모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조선 전기 동문선은 쉽잖아요. 성종이니까. 정답이 3번 딱 떨어져 버려. 이거 5초짜리 문제였습니다. 모르겠는데 동문선? 성종 때 동동동 이걸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다. 그 다음 시사는 항상 조선 후기 시기 문제로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끝났죠.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어우야담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하자라는 걸 여러분이 동의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절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 군신, 부자, 부부, 상강할 때 이건 이제 옳은 이야기죠.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 만국을 이지위에 막 이렇게 여러분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꾀하려고 하는 건 기지, 도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근현대사 문제인데 근현대사에서 유생들은 위정척사를 하죠. 성량만 지킵시다. 그리고 이제 개화사상가들이 있었죠. 이 개화는 여러분 급진기아파가 있었고 온건기아파가 있었죠. 급진기아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문명개화론의 영향을 받자 온건기아파는 당시 이모군란 직후에 청의 내정감소를 받고 있는 시기니까 개화파가 이렇게 분화된 게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감소를 둘러싸고 젊은 소장파 관료와 민씨정권하의 고위 관료의 대립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때 온건기아파는 청의 양문동처럼 청의 양문동은 중체서용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동도서기 하자. 중체서용과 동도서기가 다 같은 말라는 거 모릅니까? 그래서 이게 동도서기론 윤선학, 곽기락 이런 사람들의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청의 양문동을 본받아서 동도서기 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외양일체론 여러분 위정척사가들 중에 70년대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거니까 일단 개화파, 온건기아파의 동도서기가 아니죠. 갑신정변은 급진기아파가 주도하자고 했으니까 역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대. 여러분 이건 사회진화론이에요. 스펜서라는 학자의 사회진화론. 그래서 강한 국가나 민족이 약한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걸 정당화시킨다. 바로 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력을 키우자, 교육과 산업에 매진하자 이게 실력 양성 운동인데 그걸 전개하자는 게 바로 애국계몽 운동인데 애국계몽 운동은 누가 전개시켜 나가자고요? 개화사상가들이 언제? 1905년 무렵에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잖아.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국계몽 단체 생각해봐.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자강의 신민회, 보안의 04년 헌정연구의 05년, 대한자강의 06년, 신민회 07년 이거 연도 모르면 근현대사 진짜 할 말 없는 거고요. 이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진화론은 당연히 이 애국계몽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역시 직접적이진 않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답이 나왔어. 근대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렇죠. 얘가 수용했건 근대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를 상을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야, 기지 도가 아닙니다. 이 상서 보고 예 체크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려웠을까? 공부를 진짜 흐름 잡지 못하고 띄엄띄엄 공부하고 필기노트 보고 지역적인 거 단순암기만 했던 친구들은 착 빨랐어요. 이게 지금 단순암기로 돼? 이해를 해야지. 우리 조교 선생님, 내 수업 들었으면 이거 다 맞아 틀려.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에이. 이것도 내가 난이도 상 가려다가 그럼 상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이 문제를 제가 상을 드렸더니 이것도 솔직히 상으로 갈까 중으로 갈까 고민했어요. 보시면 가에 들어갈 기간으로 오른 것 여러분 보시면 다 고려시대야. 의창은 성종 때, 제이보는 광종 때. 여러분 이 둘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이보, 광종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이거 의창, 성종이 정답으로 떠진 거는 10년에 한 두어 번밖에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막말로 요즘에 고려 문종 때 개경에서 이제 의료 활동했던 게 동서대비원이고 맞죠? 그리고 해민국은 약을 나눠주는 건데 문종 때 동서대비원이고 해민국과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예종이라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창은 빈민구제하는 거죠. 왕건의 흑창이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뀐 거고 제2보는 고려시대 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러 사람들이 큰돈 모아가지고 이자가 발생했을 때 뭐 불교 경전 만들면 경보, 뭐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면 학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2보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제2보 광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직접적이진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솔직히 내용상으로는 1번하고 2번 가면 좀 문제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야. 여기는 가난한 자들을 지금 구원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약을 나눠주는 거고 여기는 뭐 국가에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제도감이 구제도감이 이렇게 딱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고려사 언젠가 몰라 5월에 조서를 내리길 개경내 사람들이 역질에 걸려서 사건이 터졌어. 뭘 설치해야 돼. 여러분 역질에 걸리기 전에 해민국은 설치돼 있었거든. 해민국은 계속 설치돼 있었고 이건 조선까지 가는 건데 구제도감은 큰 사건 나면 설치됐다가 그 사건 해결되면 다시 이제 해체됐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그러니까 구제도감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왜 이걸 상으로 생각을 했냐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고려 시험 문제 중에 구제도감이 단독 정답으로 떠진 최초 문제일걸? 제 기억에는 그래요. 아니 막말로 무슨 왕으로 힌트를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난이도 상이었지만 1번, 2번을 지우고 3번, 4번 중에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치루라는 단어가 나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민국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걸 난이도 상으로 봤습니다. 조교 선생님 어때? 어렵지? 어려울 만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요. 그쵸? 답이 얼른 보일 것 같은데 얘도 얘 같고 얘도 얘 같고 막말로 지금 막 제2복 우창도 막 헷갈려버린 친구들이 있었으면 이건 진짜 와, 씨 모르겠다. 아이씨 막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라고. 5번 문제. 그래서 제가 어렵게 본 겁니다. 구제도감 말고 구급도감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이나. 됐습니까? 다음 문제.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난이도 중짜리 문제. 왜 이걸 중으로 뒀을까요? 이건 하조수도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해 이 지역을 장수왕이 한강역 전체를 장악했다. 뭐 중원 고구려비 다 공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백제 수도는 한성에서 어디로 갑니까? 빨리 해보세요. 빨리 웅진에서 사비로 이렇게 갑니다. 왕 잡아 빨리. 이렇게 넘어갈 때 웅진으로 이게 문주왕이 넘어가죠. 성왕이 넘어가죠. 근데 문주왕 넘어가기 전에 한성을 빼앗겼어. 왜? 누가 죽으면서? 계로왕이 죽으면서. 그럼 여기는 한성이야. 한성이 지금 어디냐? 아니 모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뭐 광진구 근방인지 아니면 뭐 백제 풍납토성이 있는 곳인지 몽천토성이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대충 지금의 서울 근방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랬을 때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망이망소이는 공주 명학소에서. 그래서 망이망소이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주 명학소를 공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줬고 바로 이 무신직공기의 망이망소이난을 계기로 향소부곡이 폐지되기 시작했더라. 이거 다 알고 계시나? 그래서 여기는 공주니까 아니고 이게 공주 아닙니까? 여기가 부여고 그럼 좀 어려울 만했네. 자, 그다음 고려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됐다. 정답 2번 떨어지죠. 이게 한양이라는 건 다 아니까. 그다음 보조국사 진우리 이건 순천이죠. 보통 순천 송강사. 그래서 무신직공기에 순천의 송강사에서 진우리 신앙결사운동, 수선사결사운동을 했고 불교계 정화운동입니다. 다. 그 다음에
강진에서 요새가 만덕사에서 백년결사 운동을 했죠. 그런데 당시 무신직공계 순천이나 순천 송강사나 아니면 강진의 백년사는 당시는 또 만덕사라고 불렸어. 강진 만덕사는 완전 지방이잖아. 그래서 무신직공계에 지방민의 호응을 받는 신앙결사 운동이 전개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태조가 북진정책, 이건 당연히 서경이죠. 삼경 중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던 건 태조 왕건이니까. 그래서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인정합니까? 다음 문제. 다음 사건입니다. 왕의 제2기간, 왕을 찾아야 돼요.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조선군이 막 싸우면 조선군이 4군 6진 개척할 때 이야기인가, 임진왜란 이야기인가, 병자호란인가 그랬는데 미군에게, 그럼 무슨 양요?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미양요 근현대사는 다 연도 싸움이니까. 그러면 이 왕, 여러분 신미양요 1863년에 흥선대원군 집권해가지고 1907년에 고종이 퇴위당하죠. 그럼 왕은 어느 왕이에요? 당연히 고종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제2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골라라. 금난정권 통공정책, 이거 모르는 친구 없죠? 정조입니다. 결작, 균역법 시행돼야죠. 균역법 시행되고 결작이니까 균역법 명조 다 알아요. 영조법 인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나왔어.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호포법이죠. 호포법은 누가 실시합니까? 대원군이.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는 당연히 고종 때니까 정답 1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솔직히 이것들을 연도를 다 알아도 좋긴 해요. 뭐 낭랑 축출목 313년, 그 다음 막 413년, 살수 612년, 안시현 645년, 고구려 멸망 668년. 아니 이렇게 공부를, 근데 제가 전근대사 공부하면서 연도 몰라도 문제 다 푼다라고 했죠. 연도를 몰라도. 근데 대신 왕조 흥망성쇠 관련해서는 연도는 좀 알고 있어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연도 문제가 좀 나오면 삼국통이라고 후삼국 선후관계 문제 물어볼 때 많이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연도를 몰라도 되냐면 이건 4세기 미천왕 때라는 걸 다 알아요. 313년 몰라도 된다고. 그리고 광개토대왕밀은 5세기 초반에 장흥성이 만들었다는 거 다 알아. 살수대첩은 그래도 영양왕 때니까 7세기 초반이라는 거 알아요. 645년 역시 7세기고 668년 역시 7세기인데 가시기에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여기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이 있었고 고국원왕이 있었고 소수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국 양왕을 뺄게요. 광개토대왕이 있었고 광개토대왕 죽고 난 다음에 장수왕이 이렇게 광개토대왕 능비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고국원왕을 근초고왕이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소수리망 때 불교 수용하고 내정을 정비했잖아. 근초고왕 다음 왕인 침류왕 무렵에 불교가 백제는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소수리망이 불교 수용, 백제는 침류왕이 불교 수용인데 연도 몰라도 돼. 당연히 우리 역사상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침류왕도 4세기인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삼국시대 왕의 업적을 공부할 때 전 다른 거 먼저, 업적 암기하기 전에 왕 이름 듣자마자 몇 세기 왕인 거 그게 안 되면 삼국시대 문제는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절반 가까이가 순서 문제야. 가보기와 나보기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 골라라 하고 어떤 선지가 나오면 그런 사건이 어느 왕 때 이야기인지 알아야 되고 그 왕이 몇 세기 왕인지 알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그러니까 업적을 공부하기 전에 왕 딱 듣자마자 몇 세기 어느 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왕 그럼 막 5세기, 동수왕 그럼 막 5세기 왈, 5세기 말, 막 당의 지증, 법흥, 진흥 6세기 바로 내무랑 4세기 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동천왕 그럼 막 3세기, 미천왕 4세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고대 진짜 그거 되면 절반이 거저 풀려. 연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가시기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침류왕이 4세기 왕이니까. 그 다음 나시기 영여왕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여러분 이거는 봐봐. 기본적으로 살수대첩 자체가 수양제가 침략이 와서 을지문덕이 막아냈습니다만 그때 영양왕이 고구려 왕이었고, 그런데 이거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5번 나오네. 바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에 고구려가 돌골과 함께 어디를? 요서를 선제 공격했다. 이게 바로 살수대첩의 배경인가 알아요 몰라요? 배경이잖아 살수대첩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공격해 함락시켜서 대야성이 몇 년에 함락당하고, 이때 백제 의자왕이 연충장군을 시켜서 대야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의 목을, 고타서의 목을 베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묻고,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의자왕 때고 이때 김춘추가 권력을 잡기 전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신라의 선덕 여왕 때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645년 이게 조금 7세기 넘어가서 한참 후에 당나가 침략이 온 거고 이게 진덕여왕 때 이야기고 이거 좀 어렵다 이게 645년 다음에 648년에 나당 동맹을 체결하잖아요. 김춘추가 건너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고 진덕여왕은 그래서 나당 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태종하고 친했잖아. 온 태평성을 썼잖아. 여기 선동여왕 때 이 무렵인데 이때 선동여왕은 당나라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고 옳지 않은 건 완전히 쉽게 떠집니다. 여러분 봐봐. 기본적으로 660년.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머지 선지가 좀 까다로워. 그래서 난이도 중을 줬습니다만 백제 660년에 멸망하고 고구려 668년에 멸망하는 거 다 알아. 신라가 676년에 삼국 통일시킨 것도 알아. 근데 여러분 곱비들 내용이라니까 이 정도는 곱비리 그리고 바로 직전에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곱비리 내용이잖아. 아니 중학생도 나와요. 신라가 황통일하기 직전에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 육군과 당나라 수군을 내게 승리를 거둔다. 이게 675고 이게 676이죠. 그런데 고구려 멸망 사이에 고구려 멸망이 668년인데 매소성 전투는 675년인데 이걸 알았다라면 이거 충분히 풀어요 못 풀어요? 아니 이건 기본 선후관계야. 지금 삼국 통일 과정의 선후관계 문제 중에 어려운 내용을 뺀 기본 내용이라고. 신라가 고구려 백제 유민과 손을 잡고 당나라의 삼국지배 야욕을 물리치면서 대동강 이남에 통일한 게 676년이고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매소성과 기벌포에 승리했다는 걸 다 안다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고 바로 고구려 부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다 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매소성 전투가 여기 들어가냐고.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나머지 1, 2, 3이 좀 헷갈렸다 치더라도 이거는 아무려면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매소성 기벌포 전투. 실은요 여기 마전 적성 전투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10년 동안에 공무원 시험 한 번 나왔으니까 내가 마전 적성 전투까지는 언급도 안 해. 676년 직전에 매소성 기벌포는 시험에 100번 나온 내용이니까 이거는 똥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건너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해설 강의 촬영을 합니다만 모두공 본사로 이 촬영본을 보낼 때 30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야 되는데 8번에서 한번 꾹 끊었고 9번부터 갑니다. 근데 9번에 난이도 이거 진짜 상이다. 여러분 밑줄치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신이 이 책을 편수에 바치는 건 중국은 방고. 방고란 단어가 어렵죠.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이런 역사서 기억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힌트야. 금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럼 중국에 금나라가 있었을 때는 우리 고려 아닌가? 아 그럼 이거 고려 역사서인가? 하고 일단 물음표. 그런데 이제 동국. 이게 동국이 왠지 우리나라 같은데? 중국과 동국. 단군로부터 번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힌트예요. 중국은 이렇게. 여러분 제왕운기가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다. 중국은 상권, 우리 역사는 하권. 우리 역사는 다시 고려 이전의 역사와 고려 이후의 역사로 쪼갠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아니 물론 제왕운기 여러 가지 사료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군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서라 또 제왕운기 단군서라 아니면 제왕운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예를 들어서 중국사는 7원시, 고려 역사는 7원시, 고려 이전 역사 7원시, 고려 역사 5원시, 775 막 이런 거 시험 2번 나왔단 말이죠. 775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근데 나머지 말고는 이게 제왕운기 서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무슨 방법도 없고 힌트도 없고 도리가 없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왠지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같이 설명하고 있고 왠지 금나라니까 고려시대 역사서고 단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려시대 역사서 중에 단군을 언급했던 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니까 제왕운기일까 이렇게까지 캐치를 못 해내면 국어적으로 이게 풀어집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1번은 날릴 수 있어요. 왜? 성략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대의명분론이 나와. 이건 고려 말의 사략이야. 공민왕 때 이재현이 썼죠. 그래서 여러분 성략 즉 대의명분론에 입각하면 단군을 언급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 이들은 기자나 물고 빨았을 테니까 1번은 버릴 수 있어. 근데 나머지는. 선지 2번은 뭐야? 국왕, 훈시, 사림이 서로 합의의 통사.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사. 동국, 통감, 어느 왕 때, 성종 때, 누가, 서거정이. 앞에 있었던 고려사 전료와 삼국사 전료를 통합해서 결과적으로 삼국사 전료가 고려 이전의 모든 역사 단군부터 그 다음 고려 역사까지 우리 역사 다들 갖다 통사.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려사 전료 알아먹으려나? 고려사 전료와 삼국사 전료는 고려사 전료가
문종 때 김종서 정인지가 기존의 고려사를 편년체로 바꾼 거고 삼국사 전류는 세조가 명에서 만들었다가 성종 때 완성된 거니까 그 문종 때와 세조 때는 전부 다 훈구라고 봐도 되잖아. 훈구들이 썼으나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서 사림이 중강 전기에 진출했고 그들이 동통감 사론을 썼다. 그래서 훈과 사림의 역사인식이 다 같이 반영됐다. 인정해야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동국통감 맞아요. 근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 동국이란 단어도 마침 나와버리고 동국통감도 당군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2번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버리잖아요. 어려운 문제였다니까. 국어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게 제왕인지 모르면 제왕인지 알았으면 원감석기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 왜냐. 무신직공기 동명왕편 그 다음 해동고승전 나름 자주적 역사서죠. 원감석기 삼국유사 제왕기 그래서 동해 삼재 이렇게 암기하잖아. 자주적 역사서네. 그러니까 원감석기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 제왕기인지 알았으면 정답이 3번으로 가는데 아니 2번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 선지 4번은 역대세년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역대세년가가 내가 시험에 나오는 걸 처음 봤는데 왕명으로 당군조서에서 고려 말까지 그랬으면 동통감하고 뭐 큰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래 형식, 서사시 형식으로 조선시대 이런 서사시 형식의 저 앞에 당군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걸 누가 썼냐면 권제란 인물이 쓰는데 이 권제가 누구냐면 권근의 아들이야. 그럼 권근의 삼국사략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권근의 동국사략 기억나십니까? 혁명파 사대부 권근. 권제, 권근, 권제, 권람 그래가지고 권람은 세조 때 훈구파, 척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얘가 내가 생각할 때 시험에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똥 문제입니까? 이건 진짜 여러분 할 말이 없는 문제고 1번 버려놓고 나서 고민을 했어야 돼. 이게 어느 시대 역사서겠는가.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제왕훈기다. 고려시대 역사서다. 그거 외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셔도 이 사료가 제왕훈기 소문인지 바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어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만 빡 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다른 정답 체크할 수 있을 뻔한 문제지. 동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동통감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9번 틀린 학생들은 내가 그래 선생님과 공부했어도 틀릴 수 있었겠다. 인정. 됐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상문제였습니다. 난이도 10번. 이것도 그래.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일어난 사회현상 옳지 않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이고 46년이면 완전히 해방되고 직후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뭐 식료품이 네모인가? 네모? 식료품 상황하고 연료하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 군정기에 결과론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민생 파탄이지. 물가 졸라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해방되자마자 해외에서 여러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나 일본의 유학생,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북쪽 공산체제보다는 남쪽이 좀 느낌이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당시.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해외뿐만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칠파 처벌하니까 칠파 가족들, 기독교 탄압하니까 기독교 가족들, 뭐 깡패들. 아직 농지개혁은 북한이 46년에 하니까 46년 6월에 하니까 그 이전이긴 합니다만 북한에서 농지개혁하니까 지주들까지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 인구가 늘어나서 식량이 부족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미군 정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 정기의 경제 정책에서 신한공사가 이 시기에 만들어져서 일본인들의 재산을 관장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척이 명칭이 신한공사로 바뀌거든요. 미군 정기에 신한공사만 언급됐죠. 선지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년간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한 옛날 근현대사 평가원 시험 문제 미 군정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 시기에도 소작농의 수가 감소하고 지주의 숫자도 감소하고 자영농이 증가했다. 이런 게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농지개혁을 당연히 이승만 정권 들어서서 49년에 농지개혁법 그리고 50년부터 농지개혁이 단행돼서 자영농의 숫자가 늘어나죠. 근데 미 군정기에도 자영농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했는데 남한은 유상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지주 입장에서 치가주권 받고 토지 팔아서 여러분 돈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소작농이 미리 토지를 처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 정기에도 자영농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은 이런 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수능 근현대사 평가원 시험 문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안 나오니까 요즘은 안 나오더라 하고 안 했단 말이지. 근데 무슨 미군 정기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게 단독으로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렵지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맞는 문제하고 동그라미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분할점 똑같은 내용의 동그라미잖아. 바보가 아니면 그러니 안 그러니 우리 조교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1번 2번이
틀렸다라고 하면 바보지? 동의해 주세요, 빨리. 근데 여러분 봐봐. 3번, 4번은 뭐야? 어려워요. 여러분, 미군정에서 화폐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화폐 만드는 수준이 당시 자신들이 보았을 때 조선인들 그 막 할아버지가 긴 수염 있고 갓 쓰고 있고 막 그런 사진에 화폐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야, 아무리 이 대한민국 수립과정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여러 가지 사건의 연도를 외우라고 하는데 화폐가 몇 년에 만들어진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45년 바로 8월인가? 해방되자마자 가물가물하네. 이 무렵에 화폐를 발행해요, 실제로. 진짜 막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해. 근데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걸 제가 문제풀이하다 보면 대구 10월 폭동, 대구는 당시 한국의 모스크바였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대구 10월 폭동이 46년 10월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 10월 폭동에서 이런 거를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막말로 문장으로 나오는 게 좀 어렵지. 차라리 그러지 말고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줘도 쉬운 문제는 아니야. 왜? 그래도 46년 10월로 대구 10월 폭동이 정답으로 떠진 문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대구 10월 폭동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 문장을 보고 이게 대구 10월 폭동인가 하니 대구 10월 폭동은 46년 10월이었다는 거 아니 46년 10월이면 이 사이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 완전 똥 문제지 이거는. 똥 문제예요. 그래서 막말로 여러분 이 대구 10월 폭동 연도를 근데 한국사를 대구 10월 폭동은 알아. 아우 씨. 워낙에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선생님도 문제풀이하고 제 커리를 타다 보면 46년 10월에 대구에서 10월 폭동이 있었습니다. 두세 번 정도는 언급해요. 대신 막 강조하고 나도 별표를 안 쳐줘. 근데 나왔어. 미군 정규 화폐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시험에 나오는 이것도 처음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지금 선생님이 월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5년 미국이 들어오자마자 화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가지. 거지 같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9번하고 10번이 진짜 똥 문제입니다. 아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둘 중에 고민을 해야 되고 10월 폭동을 알았으면 풀 수 있었겠다. 근데 이 문장이 10월 폭동 문장인지 어떻게 캐치했냐는 거지. 아니 하다못해 대구에서 미국 숙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이야기해 주든지.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고 대구 10월 폭동인 거 캐치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진짜 보세요. 정답이 어렵게 떨어지잖아. 이 문제는 진짜 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밑줄 친 왕, 나라 안에 여러 9년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은 창구가 비어. 여러분 이 문장은 시험에 100번, 1000번 나온 문장. 맞죠? 구세기 말에 진성요왕입니다. 통일신라 하대. 옳은 것 골라. 발해가 멸망하였다. 발해 멸망은 여러분 928년이니까 이 진성요왕은 구세기 완전 말왕이에요. 926. 그래, 오케이. 926년이니까 이건 10세기잖아. 우리 조경생님 나 이거 잘못했다고 가르쳐줬어. 국학을 설립했다. 이거 신문왕이잖아. 여러분 신문왕은 7세기 왕이죠. 최치원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했다. 여러분 우리가 진성요왕이 시험에 잘 나와. 원종 애노의 난. 경찰 시험 문제 적고적의 난. 그 다음에 3대목이라는 향가 모음집. 바로 이 진성요왕 때 최천이 건너와가지고 시무 10여조를 건의함과 동시에 과거제도 실시하자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진성요왕 오지랖 난이도 하자 받겠습니까? 그만큼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그 다음 장보고 건의에 따라 장보고도 9세기인데 청해진이 설치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흥덕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치금지령. 그래서 장보고는 흥덕왕 알고 계셔야 되고 신무왕을 옹립했고 문성왕 때 염장에게 피살당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장보고. 그렇지만 이런 게 헷갈렸다 손 치더라도 아니 원종 애노가 나왔네 또. 맞죠? 그럼 진성요왕인데 최치원을 연결 못 시키면 이건 난이도 중짜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큼 진성요왕 최치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같은 시기야. 11번에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이게 작년 재작년쯤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은주 십청악기 삼국접양지도 태정관 문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험 줄 걸 다 줬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는 아니 이 당시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 땅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04년 2월 달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일본이 가져가잖아. 맞죠?
그거 가져가고 난 다음에 바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우리가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기잖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럼 니을 지워야 돼. 근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거 세 개는 여러분이 암기도 하고 계셨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삼국조배양지도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진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해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래서 난이도를, 야 이건 솔직히 중 아니었는데 짠짠짠 지금 이건 난이도 하라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다음 문제. 문화통치란으로 한글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그럼 한글신문 아니면 이제 동아일보냐 조선일보냐 1920년에 발행이 되죠. 근데 어떤 운동은 자치운동을 모색하던 이광수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그러니까 자치론자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론 강의 들었으면 제가 다 필기를 해줍니다. 민족 개조론은 개벽이라는 잡지에, 민족적 경륜은 동아일보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일장기 말소 사건은 당시 신문 두 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이라고 하는데 중앙일보에 여기에는 여운형이 있었고, 그러니까 힌트가 동아일보인데 이거 어렵죠.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동아일보 민족적 경륜, 설마 조선일보 민족적 경륜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선지 일본이 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 조선일보에서 한글 원본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 일본은 내가 생각할 때 많이 몰랐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한글 원본을 만드는 걸 지원했다,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와서 정답으로 떠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193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죠. 문맹 퇴치 운동은 뭐가 있냐면 브나로드 운동이 있고 문자 보급 운동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브나로드 운동을 동아일보가 후원하고 문자 보급 운동을 조선일보가 후원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면서 바로 한글 원본을 만드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본은 일단 조선일보인데 이게 조선일보인지 얼마나 몇 명이나 알았겠냐고. 이번 문제 제가 해설 강의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겠구나. 좀 어렵구나. 이거 합격 점수 한 80점까지 내려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근데 이건 여러분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 저 같으면 이거 5초에서 10초 만에 푸는 문제입니다. 민족적 경륜 끝났네 동아일보. 이건 뭐 저는 알지만 이제 여러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분하로드 운동 내가 동아일보, 이건 기본 암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딱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이거 천도교계입니다. 그 다음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어떻게 동아일보가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3번의 정답은 2번. 좋은 문제. 진짜 잘 만든 문제. 이건 여러분 어떤 느낌의 문제냐면, 옛날에 지금의 수능 한국사 말고 완전히 교양 수업 절대평가 50점 만점에 25점만 맞으면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지금의 수능 문제 말고, 옛날 선생님이 수능에 스타 강사로 한참 활약할 때 서울대 필수 국사와 문과생 중에 17만 명이 선택했던 그 근현대사 수준의 완전 수능형 문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 진짜 좋은 문제. 물론 수능에 쓰면 선지가 5개였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개를 주면서 30분의 시간을 줬던 게, 왜냐면 여러분 수능은 반에서 1등짜리, 전교 1등짜리도 있으니까 전국 17만 명의 근현대사로 치면 근현대사 문제니까 17만 명의 수험생 중에 4%만 1등급 맞고 11%까지 10% 안에 들어야 2등급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야죠. 진짜 좋은 문제. 이것도 내가 볼 때 난이도 상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이건 알았겠다. 그렇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인물.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했고 돌아왔어. 나당동맹 648년에 체결했다는 거죠. 648년 왜 이래? 648년 맞아요. 645년에 안시성 전투. 돌아와서 누구를 보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살아 돌아와 공과 다시. 김춘추가, 여러분 야라고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김춘추가 공과 다시 만나게 되니 얼마나 돼? 그럼 누구겠어요? 일반인들 김춘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시험에 냈겠어? 내가 생각할 때 김유신 같은데, 이에 김유신이 대답하기를 저는 나라의 이연과 신령함의 의지에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야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신라 당시 장수 중에 김춘추가 있었던 시기에 백제 20여 성을 빼앗았으면 무조건 누구야? 김유신 말고 있냐고. 더군다나 삼국사기 열전 10권 중에 3권을 김유신에 할애했다. 김부식이 김유신 빠라고 이야기하잖아. 김유신 고라 가겠습니다. 정답 황산벌에서 백제군 물리쳤다. 됐습니까? 화랑이 지켜야 될 새 소고개의 원광법사.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여러분 선덕 진덕 다음에 김춘추죠. 김춘추.
무열왕이죠. 최초의 진골 출신. 마지막 성골 여왕 진덕여왕. 당에서 수기 활동을 하다가 부대 총관이 돼요. 이 문장이 진짜 어려운데 당에서 수기 활동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보통 통일되고 난 다음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사람 많습니다만 이때 당에서 수기했다는 건 여기서 여러분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태종과 648년에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 대신에 자기 둘째 아들 김인문을 벌모로 잡혀놓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의 큰아들 김범민이 훗날에 문무왕이고 삼국을 통일하는 김인문을 벌모로 잡혀놨기 때문에 나중에 강수가 그 김인문을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청방인문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인물은 바로 이 김춘추의 둘째 아들 김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지입니다. 선지 4번 같은 경우는. 선지 4번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난이도 중을 줬습니다. 다음 문제. 가나 신분충. 와, 이거 진짜 수능 문제 같다.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 이거 암기해야 돼라고 하고 선생님들이 시험에 10년에 한 번 나올 둥 말 둥한 막 어려운 내용 가지고 자기 아는 척 잘난 척하고 저는 잘난 척 유튜브에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만큼 역사 지식 풍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보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학자로서 더 고수는 분명히 계시겠죠. 제가 아예 모르는 새로운 미지 학문 세계를 탐구하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능력 있으면 뭐 유튜브 해가지고 저처럼 구독자 한번 만들어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저는 증명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완전 수능이잖아. 그럼 막 어려운 내용 막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시험에 나온 내용을 기본을 잡으면서 그 문제가 이렇게 좋은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또 쌓아두고 있다가 그걸 문제 풀 때 그 여러분의 지식을 딱 투입시켜서 적용하고 소화하고 풀어내는 능력. 그게 수능이거든. 이제 이게 수능 아니면 뭐가 수능이냐고. 큰일 났네.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하는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한데 이치다. 가와 나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건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요. 이제 저는 굉장히 자주 본 문장이긴 해요. 이제 서얼이나 중이나 이제 얘네들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가는 다행히 조정에 큰 덕을 입어 문가는 숙문원 무가는 선정관. 여러분 자 중인 넓은 의미의 중인 그럼 기술직 중인까지 포함합니다. 향리도 있고 서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이 중간계층의 신분 상수 운동이 전개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술직 중인이 신분 상수 운동을 하고 서울이 신분 상수 운동을 하는데 서울은 집단 상소를 올립니다. 여기는 소청 통청 운동.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론 강의하면서 여러분 이거 강조 진짜 많이 합니다. 기술직 중인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울은 집단 상소인데 집단 상소하는 것도 소청 통청 운동 맞잖아요. 소원을 청한다. 통을 청한다. 근데 기술직 중인이 집단 상소했다 그러면 X예요. 지금까지 시험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자식이 서울이면 아빠는 엄청난 대감이지. 첩의 자식이니까. 자식이 기술직 중이면 아빠도 기술직 중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서울은 허통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얘네들은 실패한다고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랬을 때 그래서 서울은 성공했어. 이거 완전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런데 중이는 기술직 중이는 홀로 큰일을 입지 못했어. 이거 성공이고 실패고 이건 정말 중요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울의 신분 상수 운동은 나에게 자극을 주죠. 가는 수차례 걸친 집단 상소 맞지? 관직 진출 제한을 없애줄 걸 요구했죠. 나가 뭐야? 기술직 중인데 여러분 규장각 검사관 이거 봤으면 이게 이제 나가 서울이냐 중이냐 고민해야지. 그럼 여러분 나가 탄식 쫓아오겠는가? 실패한 거야. 관직 진출에. 그럼 여러분 관직 진출에 실패했는데 얘네들이 규장각 검사관에 어떻게 등용돼요? 그렇게 국어적으로도 풀 수 있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아. 유득공, 박쥐가, 이등모가 서울이라는 거. 그럼 얘는 서울이 아니구나. 서울인데 이러진 못했겠다. 얘가 서울이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난이도 상을 안 줬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리죠. 이러면 이제 20분에 20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지. 기술직 중위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맞죠? 오케이. 좋은 문제. 진짜 좋은 문제. 16번. 자, 동학입니다. 빨리 갈게요. 이 문제는. 옳은 거.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후 대탄압이 가해졌다. 여러분 순조 즉위후 즉위 이후 순조가 정조가 1800년에 죽잖아. 순조가 그럼 즉위한 게 1800년 아니야. 직후에 대탄압 1801년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19세기부터는 연도 암기하라고 있고 신유밖에 모르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천주학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
동경대전 이건 아주 쉬운 문제 맞습니까? 그 다음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 지휘 아래 평안돼서 이건 홍경래는 아닌데 홍경래는 안 하고 동하고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동학이 1860년에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가 창시하고 홍경래는 1811년 19세기부터 연도암기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해서 이야 저 어렵게 나왔다. 이게 이제 저 선생님이 20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문장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진주에서 1862년에 농민반란이 시작돼서 이게 전국확산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주밀란 가기 전에 단성이 지금의 산청인가 경남 산청인가 지명이 바뀐 동네 단성밀란이 실은 진주밀란으로 조금 확대되고 진주밀란이 전국 확대된 겁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단성을 이 선지에 안 주거든요. 이번 시험 문제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문장들을 찾아하셨을까 출제자들이. 이론 강의 이론서에도 어지간하면 없는 문장들이에요. 저는 독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조교 선생님도 공부 한국사 오래 했어. 처음 보지.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가 이래. 대신 정답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서 난이도 하. 동의합니까? 다음 문제. 다음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 수출액 100억 달러 이거 77년 연도가 계속 나와 연도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게 항상 76인가 77인가 막 헷갈려요. 2차 석유파동 78년 경기 OECD 여러분 이건 김영삼 정권 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95년에 WTO 96년에 OECD 97년에 IMF 이거 암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6년 상황이죠. 그럼 가 골라야 돼. 여러분 1차 경제개발 62년, 2차 67년, 3차 72년. 그러면 3차 72년이면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잖아. 그거 틀렸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와 여러분 이거 60년대뿐만이 아니라 70년대뿐도 돼요.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저금리 저달러 이래서 참 이번 시험 문제가 그러네. 왜냐면 저 가격 정책을 고수해야 되니까 저임금 정책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저 고가 정책 간다.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박정희 정권의 3조 그거 수출을 증대시키고 저 가격, 저 임금, 저 고가 이거로 생각했는데 이거 60년대 70년도 맞으니까 이게 순간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빡빡이잖아. 전두환이잖아. 3조 호황이잖아. 3조 호황이면 80년대잖아. 뭔가 했겠네 여러분들 지금. 베트남 파병은 시작하죠. 65년 불황각수 66년이죠. 사이에 안 들어가네. 아 들어가구나. 빡빡이 80년대 들어가죠. 정답 2번. 그 다음 일본과 대일 청구 문제 협의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65년인가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음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된 기간에 있었던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이게 1925년에 사유재산 치안유지법이다. 이걸 모르면 진짜 공부 진짜 안 하는 학생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건 말로도 여러 번 이야기해. 사유재산 제도는 막말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이걸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치안유지법인지 알고 계셨는데 이 치안유지법 쭉 그리고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해방되면 사라졌겠죠. 그러다 1948년 10월 19일 이게 뭐야? 여수 순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시기인데 조선 태영령 11년이야. 택도 없죠. 1911년이니까. 경성제국대학 1924년 와 1년 차인데 이래서 근현대사는 연도를 공부하시라는 거야. 왜? 치안유지법하고 경성제국대하고 전혀 개연성이 없잖아. 그냥 연도로 풀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이 경성제국대학과 치안유지법을 인과관계를 설명해가지고 경성제국대학이 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안 되는 거야. 연도를 암기해야 된다고. 물산장려운동 시작은 20년과 23년이죠. 왜? 20년에 여러분 회사령이 철폐되니까 평양에서 조만시기. 그 다음 23년에 관세가 철폐되니까 서울에서 다시 물산장려운동. 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실시된 시간이니까 지금 다 안 되네. 정답은 4번이네. 근데 정답이 너무 쉽다. 학도 지원병 제도 43년이죠. 예를 들어서 38년에 지원병, 39년에 징병, 43년에 학도병, 44년에 징병과 정신도 위안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건 솔직히 정답만 놓고 보면 난이도 중저도 할 말 없는 문제입니다. 대신 이게 치안유지법인지 잡아야 되고 완전 또 수능형 문제였습니다. 19번 다음 사시 있었던 시기 향촌 사회. 향촌. 여러분 우리가 군현 들어봤죠? 군현. 조선에 도가 있어. 관찰사, 부윤목사,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아주 그냥 주요한 도시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향이라고 하고요. 미안. 그리고 여러분 현 밑에는 면리제 시행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맞죠? 이 지방간이 파견된 여기까지 향이라고 하고 지방간이 파견한데 면리를 촌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향촌 사회
근데 향전 끝났어. 향전은 무조건 조선 후기. 유양투쟁탈전 끝났잖아. 그럼 지금 문제는 뭐야?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향전 전개 속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맞죠? 향전이 전개되면서 수령과 손을 잡았던 가짜 양반 신양들이 유양소 접수했잖아. 진짜 양반들은 시골 마을 수령이 없는 멸리로 들어갔잖아. 수령 권한이 강화됐어. 더군다나 정조가 수령에게 향약도 주고 않게 했으니까 맞는 문장. 옳지 않은 거야. 신양층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했다. 맞죠. 그랬겠지. 그 다음 수령은 경제. 여러분 조선 후기에 경제소 존재하면 돼야 안 돼. 이거는 결과적으로 경제소가 선조 때 혁파됐다는 거 아냐고 물어보는 문제지. 경제소는 세종 때 만들어졌다가 선조 때. 이건 풀었어야죠. 조선 후기 골라야 되는데. 제지 사족, 여기 지방에 있는 사족은 이제 향에서 촌으로 들어가서 동계 동약을 통해 향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문중 종중을 중시하고 가묘나 사오를 만들고 시골말로 들어간 구향들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족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 됐습니까? 다음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상을 줘야 될까 중을 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중으로 갔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유. 그러니까 완전 수능형이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는요. 진짜 여러분들 제 수업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보고 근데 여기 있다.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백해 하고 그럼 여러분 한국광복군 공부할 때 1940년에 창설했고 41년에 대일선전 성명 발표했고 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합류시켰고 43년에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연합작전했고 44년부터 미국 OSS와 합동훈련했고 45년에 국내 진공객 이거 암기 못했으면 자격 없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태평양 전쟁 발발했을 당시 대일선전 성명 발표했던 건 1941년이야. 그럼 1941년 이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근현대사는 연도 싸움 인정하세요. 가겠습니다.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병력을 통합했다. 아까 42년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다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진짜 문제 너무 아름답고 수능용어 변해가고 와 20분에 풀 수 있나? 이 보기 자료 다 읽고 영국군은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여기 나왔네. 43년 여기 영국군과 영국군 인도 미얀마 여기 김원봉 조선의용대 42, 43, 43 맞죠? 41년 이후 조선 독립동맹은 당연히 이제 화북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김두봉의 하북조선 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했다. 당연히 조선의용대가 충칭에 가버리니까 이걸 조직했으니까 이것도 42년이에요.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단 잠깐만 충칭에 가서 김구가 주석이 된 건 몇 년? 이 문장 하나로 정답은 그래서 중조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1940년 충칭 들어가서 당명을 당시 지청청의 조선혁명당과 조서항의 한국독립당과 김구의 한국국민당이 조상의 한국독립당이라는 당명으로 통합을 해서 임시정부 여당의 한국독립당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윤봉기록을 배경으로 장제스가 약속을 지켜줘서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지청청이 총사령관이 돼요. 이게 1940년이야. 그리고 여러분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하는 거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41년에.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아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상의 삼균주의 41년이고 이것도 41년인데 뭐가 먼저야 젠장. 근데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주석됐으면 40년인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 엄밀히 따지면 이게 1941년 11월이고 이게 41년 12월이니까 이게 12월이고 이게 11월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이후의 사실에 해당이 안 돼요. 이 문장 전체가 다. 근데 주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 잡았어야 되는 까다로운 문제. 지금 난이도를 중 줬던 것 중에 상당수 오답률 40% 정도 나올 만한 문제가 중문제 중에 난이도 이 중문제 중에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는 오답률 40%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오답률 40%는 수능 쪽에서 이제 오답률 40% 문제를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오답률 50%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어려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풀다 보니까 80점 정도에도 합격 점수 가능했겠다. 그런데 요즘 국가직이면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80에서 85점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 점수고 90점이면 한국사 정말 잘했다. 너 진짜 이번에 한국사가 효자 역할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이렇게 해설 강의 해보면서 느낀 게 이제 가면 갈수록 보기 자료가 많이 주어지고 읽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한국사 공부하시면 제 목소리가 맴돌면서 남들이 못 푸는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많은 문제풀이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2천 문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많은 문제풀이에서 많은 사료 접하다 보면 사료 문제 푸는데도 여러분들 크게 공포감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평생 직업 공무원 평생 월급 주고 연금 준다고 여러분이 공무원 준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 사명감 있고 국가에 봉사하고 싶고 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하는 거잖아.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